지난주에 저희 복지관에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에 1,000원 한 장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아 구두쇠 소리까지 듣던 박할머니께서 쓰레기 한 번 버리다가 무려 3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일이에요. 사과 껍질 조금 넣었다고 30만 원을 내라니 쓰레기 버리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냐 정말.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 모두가 30만 원이라는 큰 벌금 때문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먼저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쓰레기 한 번 잘못 버렸다가 최대 3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일은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박할머니 사례처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종량제 봉투는 태워서 처리하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예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소각할 때 저희 몸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조금만 넣으면 괜찮겠지 하시면서 밥알 몇 개나 김치 한 조각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이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또 물기를 다 빼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안 돼요. 음식물은 반드시 음식물 전용 용기에 버리셔야 해요. 김치, 국물, 과일 껍질은 물론이고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도 모두 음식물 전용 용기에 버리세요. 예외는 없어요. 이거 하나 잘못해도 30만 원 과태료 나와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서 다 음식물통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양파 껍질은 어떨까요? 양파의 갈색 마른 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하지만 하얀 속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마른 껍질은 일반 쓰레기, 알맹이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옥수수도 있어요. 옥수수 알갱이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옥수수 껍질과 심은 일반 쓰레기예요. 너무 딱딱해서 동물이 소화할 수 없거든요. 과일류도 조심하세요. 사과 껍질과 과육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사과 씨는 일반 쓰레기예요. 복숭아나 자두 같은 건 과육은 음식물 쓰레기, 씨는 일반 쓰레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호두, 밤, 땅콩 같은 견과류 껍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너무 딱딱하거든요. 생선도 구분해서 버리세요. 생선 살코기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생선뼈, 조개 껍데기, 게 껍질, 새우 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닭뼈, 돼지뼈, 소뼈 같은 동물뼈도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국물 우린 뼈라도 마찬가지예요.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일반 쓰레기예요. 달걀 내용물만 음식물 쓰레기고 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티백도 주의하세요. 차 우린 티백은 일반 쓰레기예요.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필터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뚜껑도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그냥 통째로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약봉지나 건강식품 포장지를 재활용으로 버리시는데 이건 일반 쓰레기예요. 비닐봉지처럼 보여도 재질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스티로폼도 조심하셔야 해요.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고 깨끗한 스티로폼만 재활용이에요. 컵라면 용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해요.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의약품이에요. 먹다 남은 약이나 파스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안 돼요. 약국에 가져가셔서 처리해달라고 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분리배출 위반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무단 투기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럼 이제 올바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먼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채소 껍질, 과일 껍질, 밥, 국수, 반찬 등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또 복숭아씨, 감씨, 호두 껍질 같은 딱딱한 것들도 일반 쓰레기예요. 그리고 김치 버리실 때도 조심하세요. 김치 자체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국물은 하수구에 버리시고 김치만 음식물통에 넣으세요. 국물까지 넣으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여요. 이제 재활용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페트병은 뚜껑을 분리하고 라벨을 떼고 안을 헹궈서 버리세요.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라벨은 비닐로 따로 분리해요. 캔류는 안을 헹구고 라벨을 떼서 버리세요. 참치캔, 콩캔 모두 마찬가지예요. 종이류는 테이프나 철핀을 모두 제거하고 버리세요. 택배 상자에 붙은 테이프도 다 떼어내야 해요. 그냥 버리면 재활용이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게 우유팩이에요. 우유팩은 일반 종이가 아니라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해요. 안을 헹구고 말려서 우유팩 전용 수거함에 버리세요. 만약 주변에 우유팩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종이류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비닐류도 조심하세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안 돼요. 깨끗한 비닐만 모아서 비닐 전용 수거함에 버리세요. 그리고 스티로폼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생선이나 고기 포장했던 스티로폼은 아무리 씻어도 재활용이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택배 완충제로 온 깨끗한 스티로폼만 재활용해요. 의외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깨진 유리컵, 도자기, 거울, 전구는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재활용으로 버리시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려드리고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과태료 받지 않으시도록 꼼꼼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누가 신고하는지 궁금하시죠?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 주민들이 신고해요. 요즘은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분리배출 위반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부터는 30만 원이에요. 무단 투기는 더 비싸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부터는 100만 원까지 나와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시간대가 있어요. 밤늦게나 새벽에 쓰레기 버리시면 무단 투기로 신고될 수 있어요. 정해진 배출 시간을 꼭 지키세요. 보통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배출 시간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복지관에도 자주 오시는 박할아버지께서 담배꽁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셨는데 이게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20만 원 과태료 받으셨어요. 담배꽁초는 물에 완전히 끄고 버리셔야 해요. 김순희 할머니께선 화분 흙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셨다가 10만 원의 과태료 딱지 날라왔고요. 화분 흙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해서 처리해야 해요. 경기 수원시에서는 사업장에서 대량의 플라스틱과 폐지를 일반 쓰레기로 섞어 무단 배출하였다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의성이 있고 반복적인 위반으로 판단되어 고액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어르신들이 또 자주 실수하는 게 바로 의료 폐기물이에요. 혈당 측정기, 침, 인슐린 주사기 같은 건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돼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져가세요. 과태료 고지서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하시면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요. 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세요.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증거사진이나 CCTV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바르게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쓰레기 버리다가 과태료 내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 과태료가 정말 비싸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어떤 게 대형 폐기물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전제품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가구로는 소파, 침대, 옷장, 책상, 의자 등이 있고요.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는 무료로 수거해줘요. 이거 모르고 돈 내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손해예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새 제품 사실 때 기존 제품을 무료로 가져가 달라고 하세요. 혹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무료 수거 신청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만약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 하나만 버려도 100만 원 과태료 나와요. 정말 비싸죠? 그러니까 꼭 정해진 절차를 따르세요. 가구류는 조금 다르게 처리해요. 소파, 침대, 옷장 같은 건 유료로 수거해요. 구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수거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해요.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소파는 보통 2만 원, 침대는 3만 원, 옷장은 크기에 따라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나와요. 비싸긴 하지만 과태료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수거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수거일 전날 저녁에 내놓으세요. 너무 일찍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신고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게 또 있어요. 작은 가전제품들이에요. 선풍기, 청소기, 밥솥 같은 건 대형 폐기물이 아니에요. 이런 건 동주민센터나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수거해줘요. 특히 휴대폰, 컴퓨터, 프린터 같은 전자제품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고 버리시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의외로 대형 폐기물인 것들도 있어요. 자전거, 골프백, 큰 화분, 매트리스 모두 대형 폐기물이에요. 이런 것들도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혹시 급하게 이사 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업체에 미리 말씀하시면 대형 폐기물 처리도 함께 해줘요. 조금 비용이 들지만 과태료 받는 것보다는 나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절대 새벽이나 밤에 몰래 버리지 마세요. 요즘은 CCTV가 많아져서 다 잡혀요.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이에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품목들을 하나씩 정확히 분류해 드릴게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종이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문지, 책, 잡지는 재활용이에요. 하지만 코팅된 종이, 왁스 처리된 종이, 기름기가 묻은 종이는 일반 쓰레기예요. 치킨 포장지, 피자 박스 기름 묻은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플라스틱류도 복잡해요. 플라스틱 용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모두 재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검은색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일회용 컵도 조심하세요. 종이컵은 재활용이지만 플라스틱 뚜껑은 따로 분리해야 해요. 빨대는 일반 쓰레기고요. 커피숍 일회용 컵도 안을 헹구고 버리세요. 비닐류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과자봉지예요. 과자봉지는 재활용이 안 돼요. 반짝반짝한 포장지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예요. 라면 봉지, 과자 봉지, 아이스크림 포장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하지만 투명한 비닐 봉지, 세탁소 비닐, 신문 포장 비닐은 재활용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비닐 전용 수거함에 버리세요. 캔류도 종류가 많아요. 알루미늄 캔, 철캔은 재활용이에요. 하지만 페인트통, 스프레이 캔은 일반 쓰레기예요. 부탄가스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버려주세요. 그냥 버리면 폭발 위험이 있어요. 거울, 전구, 형광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깨진 유리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 신문지에 싸서 위험 표시를 해주세요. 의외로 일반 쓰레기인 것들이 많아요.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휴지는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재활용으로 버리시면 안 돼요. 고무장갑, 슬리퍼, 운동화도 일반 쓰레기예요. 가죽 제품, 털옷, 이불도 일반 쓰레기예요.
헌옷은 의류 수거함에 넣으시면 돼요. 약품류는 특히 조심하세요. 남은 약, 연고, 파스는 약국에 가져가세요. 살충제, 세제, 화장품은 일반 쓰레기지만 완전히 사용하고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과태료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쓰레기 버리시기 전에 이걸 꼭 확인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체크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은 물기를 충분히 빼주셔야 해요. 물기 있는 채로 버리면 악취도 나고 벌레도 생기기 쉬워요. 양파 껍질, 복숭아씨, 옥수수 껍질 같은 건 음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버려야 해요. 국물은 음식물 쓰레기에 함께 넣지 마시고 미리 따로 버려주세요. 재활용품은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요. 병이나 플라스틱에 내용물이 남아있진 않은지, 헹궈서 깨끗하게 버렸는지 살펴봐 주세요. 라벨과 뚜껑은 분리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잘 된답니다. 페트병은 뚜껑, 라벨, 본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버리면 좋아요. 종량제 봉투를 다 채우고 버리기 전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재활용이나 깨진 유리, 날카로운 물건이 같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한번 봐주세요. 만약 있다면 종이로 두껍게 감싸서 버려주세요. 대부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데 너무 이르게 내놓으면 악취나 동물들이 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시간도 가볍게 체크해 주세요. 쓰레기는 꼭 정해진 장소에 버리셔야 해요. 남의 집 앞에 두시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해요. 냉장고, 소파 같은 대형 물건은 꼭 미리 신고하고 버리셔야 하고 무료 수거 대상인지 알아보고 유료일 경우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요즘처럼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여름엔 음식물이 빨리 상하고 벌레가 생기기 쉬우니까 쓰레기는 자주 비워주세요. 겨울엔 음식물이 얼어서 수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실수했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잘못 버린 게 발견되면 즉시 다시 가져와서 올바르게 분리하세요.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구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마지막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릴게요. 분리배출 방법이 헷갈리시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하세요. 대형 폐기물 수거는 구청 콜센터에 연락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도 문의해보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규칙들이 생긴 이유는 우리 환경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예요. 어르신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네를 이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더욱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기억하세요. 과태료는 단순 벌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어겼을 때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올바른 방법을 익혀두시면 과태료도 피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나 저에게 연락하세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이웃들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나눠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서로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우리 동네가 더욱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우리 사회에 기여해 주셨고, 이제는 이런 작은 일들로도 계속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